안녕하세요. 자, 저는 홍익대학교 광고공부학부 엄남현 교수입니다. 교수님 계시고 전 더 편한 게 학생분들이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강의하듯이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은 사례 분석이에요.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수업을 여기 계신 김문환 교수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그 수업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특별 세션 주제 나왔을 때 정말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더 꾸며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많은 교수님들과 우리 학생들 앞에서 발제에 대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참고로 오늘이 여러분 아세요? 오늘이 9월 23일 추분. 혹시 중국 학생 이거 추분은 우리 중국어로 뭐라고 읽어요 혹시? 그렇게 어떤 날인지는 아시죠? 추분이라는 게 저 뭐 농사지지는 않지만 이게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은 날 추분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fall equinox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낮의 길이가 어떻게 보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서 어떤 균형을 맞춘, 그래서 오늘 9월 23일이 바로 그 별자리를 따지면 천칭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여러 단어로 뭐 정의할 수 있겠죠. 뭐 트로트의 시대. 트로트 좋아하시죠, 교수님? 그럼요. 송가인이 좋으세요? 아니면 누구 좋아하세요, 교수님? 저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노래를 하셔도 됩니다. 어쩌나 그랬던. 어머나인가? 어머나? 하여튼 장윤정. 장윤정. 하여튼 저도 트로트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일단은 딱 한마디로 오늘 주제가 이거니까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제 아이가 지금 중학교인데요. 중학생인데 초등학생도 요새 검색을 할 때 네이버를 안 해요. 구글도 안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검색하고 거기서 콘텐츠를 보면서 배워요. 심지어 저도 페이지 프로세스 돌릴 때 유튜브를 가서 유튜브를 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는 콘텐츠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게 너무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수업 준비하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6관왕을 탔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러면 정말 콘텐츠에는 언어의 장벽이 없다. 콘텐츠 그 자체가 세계적인 언어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 누가 말했는지 혹시 유 교수님 혹시 이거 어떤 분이 말했는지 혹시 아세요? 엄나는 교수 아닙니까? 제가 했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콘텐츠는 정말 언어가 필요 없겠다. 콘텐츠 그 자체가 유니버셜 랭귀지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만큼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콘텐츠에 강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강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의 DNA는 이미 우리 스토리텔링, 콘텐츠 기반인 스토리텔링의 힘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세요? 전 이걸 봤어요. 판소리라는 거. 이야기에다가 노래를 얹혀가지고 우리는 벌써 조선시대 판소리라는 그 문화에 있었고, 또 하나 조선시대 때 오늘 퀴즈 하나 내볼까요? 퀴즈 맞춘다고 해서 뭐 선물은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직업 중에 조선시대 때 이야기를 해서 하는 직업이 하나 있었죠. 세 글자. Start with John. 전기수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 DNA 속에는 스토리텔링에 되게 익숙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 그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주제는 광고라는 것은 광고의 새로운 패러다임, 브랜디드 콘텐츠, 문화 콘텐츠, 광고 문화 콘텐츠, 그게 바로 브랜디드 콘텐츠로 오늘 제가 여기를 할 건데요. 지금 우리는 브랜디드 콘텐츠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브랜디드 콘텐츠가 탄생화된 배경 3가지를 한번 짚어봤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이거 같아요. 콘텐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정해져 있죠. 그래서 콘텐츠 생산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비량 증가 한계 법칙에 따라서 마케터들도 자기가 만든 콘텐츠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서로 콘텐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마케팅, 우리가 MZ세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콘텐츠를 소비할 때 유튜브라는 어떤 SNS 채널을 통해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광고 회피도 심지어 저희 홍익대 학생들 물어봤어요. 어제 TV를 통해서 광고를 봤냐? 했더니 뭐든지 아세요? TV 안 보는데요?
학생들이 TV를 안 봐요. 광고 회피도 뿐만 아니라 광고 자체를 안 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들이 보는 거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 네이버라든지 거기서 클립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텐츠 소비하는 것도 좀 바뀌었고,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냥 한번 보고 재미있으면 끝. 그거 끝.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휘발성 콘텐츠. 그래서 정교하게 기획된 광고보다도 어떤 좀 뭐랄까요, 좀 날것에 가깝지만 재미있는 그런 콘텐츠 소비하는 추세가 좀 많아졌다. 결론적으로 무수한 콘텐츠들 간의 또 광고에 경쟁이 있었고, 광고 회피하려는 그게 증가했고, 휘발성 콘텐츠 위협으로부터 MZ세대에게 광고 콘텐츠로 살아남는 방법, 그거 어떤 핵심으로서의 브랜디드 콘텐츠가 새로운 어떤 광고 형태로 각광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브랜디드 콘텐츠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된 정보적 요소, 즉 영화, 게임, 비디오, 음악, 공연, 방송, 뉴미디어, 출판, 지식정보, 캐릭터 등의 단독 혹은 조합된 내용물, 이것을 우리가 브랜디드 콘텐츠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작년에 여기 코사학 담당하시는 분이 팀장님 계신데요. 작년에 코사학에서 대상 받은 친구들이 누구냐면 서강대학교 광고 동아리였어요. 연합 동아리. 그 친구들이 낸 안이 뭐였냐면, 작년에 코사학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작년에 코사학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캠페인을 한다 했는데, 서강대 친구들이 낸 안이 뭐냐면 앱이었어요. 앱. 앱도 하나의 브랜디드 콘텐츠 한 종류거든요. 앱을 만들어서 거기 신촌에 있는 식당들을 연결해서 직접 행동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대상을 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브랜디드 콘텐츠는 영상 콘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채널들이 다 포함된 그런 결합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영상 브랜디드 콘텐츠 사례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요 도표를 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수상작을 쫙 한번 봤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디지털 영상,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좀 분석하게 될 사례는 미원의 대상이죠. 대상이라는 기업의 미원 브랜드의 정체감 있는 조연 캠페인인데요. 이게 지난 2021년 디지털 영상 금상 부분 수상작이고요.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도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라는 이 부분을 2019년에 신설을 했어요. 그만큼 새로운 어떤 형태의 광고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 하나 볼까요? 이 오른쪽에 제작사를 한번 보세요. 크게 보면 돌고래 일개단과 스튜디오,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스튜디오 조시예요. 이 두 회사가 거의 우리나라 브랜드 콘텐츠 산업을 이끌다시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돌고래 일개단, 그랑사가 10분짜리 영상이에요. 저 벌써 10번 이상 봤어요. 그 다음에 밑에 스튜디오조 디지털 미원, 그 다음에 돌고래 일개단 브랜디드 콘텐츠 캐논, 그 다음에 스튜디오조 삼양라면. 자, 이거 샘플을 볼까요? 이렇게? 삼양라면 60주년. 광고라기보다는 이것도 브랜디드 콘텐츠로서 평범하게 위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규현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뮤지컬을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음악 형태인 뮤지컬을 따와서 규현 씨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연극의 왕. 엄청난 배우들이 나와요. 엄청난 배우들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브랜디드 콘텐츠 하면 3분? 길어야 5분인데 10분짜리예요. 10분짜리.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 친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조여정 씨, 뭐 엄청난 내용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생각한 게임 광고는 재미가 없어요. 유치하고 정말 이건 속된 말로 쓰레기야 했는데, 그런 30초, 20초 광고가 아니라 이렇게 10분짜리 브랜디드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재미를 주고 스스로 알아서 바이럴 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브랜디드 콘텐츠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대작전, 돌고래 일개단, 유지태를 납치해서 벌어지는 할인 대작전. 오른쪽 빙그레 메이커, 저것도 스튜디오 조세 작품인데요. 혹시 들어봤어요? 빙그레 메이커 오승과, 이것도 뮤지컬 형태로서 만든 브랜디드 콘텐츠예요.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음임 연결음, 필더리듬 코리아, HSD 작가, 이런 많은 어떤 브랜디드 콘텐츠가 작년에도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래 일개단과 스튜디오는 현재 보니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샀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약간 그렇게 좀 또 대형화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이제 공유해 드릴 요거는 제가 광고주 사이드에서 제가 기획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작사인
스튜디오 조제서도 기획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첫 단에는 기획 방향, 그 광고주의 어떤 애드 브리프를 딱 그 정리한 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미원 요 캠페인 보신 친구 있으세요? 보신 분들? 같이 한번 볼게요. 한 6분짜, 5분짜리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고, 그다음 그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 자료 보면 알겠지만 스튜디오 조제 나무리 대표님을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요.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나무리 대표가 생각하는 브랜드 콘텐츠의 어떤 미래라든지 그런 걸 같이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미혼 캠페인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고민했던 대상의 질문은, 자, 미혼이 건강하다? 사람들은 MSG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미혼이 건강하다고 얘기하면 소비자가 정말 믿을까요? 자, 이런 팩트를 뛰어난 크리에이티브로 풀었을 때 미혼이 새로운 브랜딩을 가지게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을 했대요. 자, 그래서 건강하지 않다는 루머 때문에 미혼은 핫한 조미료가 되지 못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스스로 자문을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때 소비자들, 특히 MZ세대들은 소비할 때 재미만 있습니다. 재미 요소. 그래서 백종원 씨 다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백종원 씨 설탕 엄청나게 풀어대죠. 그리고 뭐 MSG 엄청 때려놓고, 그러니까 MSG가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좀 나름대로 깨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했어요. 소비할 때 재미만 있다면 건강 따위는 신경 안 쓰는 세대. 그게 바로 우리 MZ세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미혼 무해 증거들. 그러니까 미혼이 무해하다. 그러니까 MSG로서 미혼이 건강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민이 있었대요. 건강하지 않다는 루머 때문이 아니라 미혼의 문제는 소비할 만한 재미를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미혼에서는 미혼의 소비할 만한 재미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콜라보를 통한 브랜드 콘텐츠가 아니라 재미만 준 것도 말고 미혼의 자산을 토대로 한 탄탄한 재미. 여기서 중요한 저희가 그 광고 계획을 가질 때 본질, 미혼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 컨셉을 끄집어냈어요. 전 이게 되게 스마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미 존재하고 있던 브랜드 자산,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저명한 자산을 2021년 버전으로 재해석한 재미, 즉 미혼을 찾아보니까 미혼 다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해한 점. 어제 아내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미혼을 잠깐 집어넣더라고요. 김치찌개도 미혼 넣으면 더 맛있어요. 그 다음에 파스타에도요, 미혼 넣으면 맛있어요. 심지어 라면, 여러분 라면 드시잖아요. 라면도 끓일 때 미혼 약간 넣으면 감칠맛이 더 생겨요. 근데 우리 미혼 쌀국수, 미혼 김치,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혼은 어디서나 존재하지만 사라지는 존재, 주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혼은 항상 감칠맛을 내는 최고의 조연이라는 컨셉을 끄집어냈어요. 조연. 자그마치 65년이라는 역사 동안에 미혼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다는 그 컨셉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상황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문화 콘텐츠를 봤더니 주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핫한 조연이 더 각광받고 있더라 상황을 끄집어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서브병의 대유행을 미혼의 대유행으로 좀 전환시켜보자. 자, 65년째 묵묵히 조연으로 최선을 다해 미혼의 진면목을 보여주자. 즉, 감칠만 내는 조연. 이게 하나의 컨셉으로 문화 브랜디드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라고 결정을 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요 캠페인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좀 나와요. 난 항상 한 걸음 뒤에 있었어.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내 서사에서조차 영원히 내 모습 맛이 뭔가 애매해. 뭘 퍼뜨렸지?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자. 뭐해? 맛있겠다. 응, 너가 다 준비한 거야? 아니, 네 생일인데 내가 다 했지.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난 이만 들어가 볼게. 볼 수 없나요? 내 서사에서조차 나를 바라보면 내게 손짓하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몰라. 짜증나게 굴잖아. 그래서 저렇게 그냥 혼자 둔다고? 잠깐. 먹어. 야, 넌 쳤던 놈이 그렇게 좋냐? 야, 뭐하냐? 넌 얘가 짜증난다며. 우리 둘 문제야. 얘가 입맛이 없으면 그건 내 문제야. 가자. 미연아. 나대지 마. 한 걸음 뒤에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이번에도 나는 내게 손짓하며 미원. 언제나 이게 사람이. 어? 비 온다. 그러네. 진짜 많이 온다. 나 우산 있지롱. 와, 땡스. 미연아. 넌 높잖아. 싸. 우린 이렇게 갈까? 갈게.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오늘도 나는 늘 바라보면 미원. 내게 손짓 자, 먹고 해. 고마워. 근데 저쪽 뒤에 좀 놔줘라. 테이블에. 누가 먼저 할까? 조금 더 기대서. 재능 있는데? 저쪽 가서 좀 되겠다. 보자. 자꾸 이러면 지켜주고 싶잖아. 지켜주면 되잖아.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나는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사랑할 텐데 앞으로도 여기서 행복할게. 미원. 난 자, 재밌게 잘 보셨어요? 같이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기존에 어떤 기업들의 화법이 뭐였냐면 60주년, 65주년 그동안 고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뭐 성원에 저희가 발전 뭐 그런 식의 화법이었어요. 제가 2000년도 광고회사 다닐 때도 삼성그룹 60주년 그러면 뭐 신문 인쇄 광고 만들어서 원턴, 뭐 일간지 원턴, 전국 지방지 원턴, 뭐 방송에서 뭐 엠블럼 만들어가지고 빵빵빵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뭐 20억씩 틀고 그런 화법이 아니라 그 미원이라는 브랜드가 가져가는 본질, 감칠맛 내는 조연이라는 컨셉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재미 요소를 만들어서 그거를 MZ들에게 소통했다는 전 그게 되게 성공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원은 주재료가 아닌 조미료이기 때문에 모든 요리에 존재하지만 결국 사라지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컨셉이 감칠맛 내는 조연. 자, 그래서 캠페인팀은 미원은 1956년부터 65년간 존재해온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장수 브랜드이지만 전 국민이 사랑하는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원을 최조연, 서브남으로 애정하고 아리하게 하는 캠페인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캠페인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김지석이라는 배우. 이때 어떤 게 유행했냐면 김지석 씨가 약간 주연은 아니고 약간 조연이고. 자, 그래서 조연 서브남을 직접 모델 캐스팅해서 직접 김지석 씨가 노래까지 불렀죠. 자, 그렇게 해서 캐릭터라이징 해서 현공 및 모델 직접 가창했고 드라마타이징 필름 만들었고. 자, 재밌는 건 이거예요. 보통 TVC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베리에이션 쳐가지고 한 게 아니라 브랜디드 컨텐츠를 먼저 만들고 그걸 가지고 베리에이션해서 15초, 23초 광고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브랜디드 컨텐츠 영상이 먼저 그걸 가지고 이제 TVC 만들고 그 다음에 굿즈 키트까지. 그러니까 굿즈를 왜 만들었을까요? MZ세대에 어필하기 위해서. MZ세대 좋아하잖아요. 굿즈 조그맣게 만드는 거, 재미난 거.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유튜브가 1,550만, 인스타그램이 49만 뷰, TVC가 140대 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렇게 굿즈를 만들어서 스노볼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스노볼까지 만들고 재미난 이렇게 밑에 있는 굿즈를 통해서 엄청나게 MZ세대가 어필할 수 있는 이렇게 판매에 도움이 됐다 얘기가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8월 TBCF 작년 그랑프리 선정됐고 총 조회수 1,550만 회. 자, 1,550만 회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소비자들이 직접 바이럴을 통해서 계속 친구들끼리 돌려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 영상광고제도 그랑프리를 탄 그런 좋은 광고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외부 반응, TV 뉴스라든지 PR했던 어떤 자료고요. 자, 이렇게 소비자 반응. 그러니까 소비자 직접 재미있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바이럴됐던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유튜브 블로그에서 이런 많은 구조 효과가 있었다는 걸 좀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오늘 기준 525만 7,896뷰.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뷰를 좀 획득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사점을 한번 끄집어봤어요. 단순하게 그냥 사례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사점을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해봤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원소스 멀티유스 전략인 것 같아요.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15초, 20초, 30초 광고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굿즈를 만들어서 MZ세대들에게 조금 다가가는 그 노력, 그게 하나의 원소스 멀티유스 전략의 성공적인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트리플 미디어라는 매체 전략이 있잖아요. 트리플 미디어 그러면 페이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미원이 가지고 있는 또 브랜드 홈페이지만 이용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페이드 미디어까지 SNS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적극적으로 광고를 실어서 더 알릴 수 있는 전략까지 더 확장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Every company is a media company. EC is equals MC.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회사들이 단순하게 어떤 그냥 제조회사가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다 모두가 미디어 회사로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길러낸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든 나무리 대표와의 어떤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이 미용 캠페인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캠페인을 기획할 때 시대에 맞춰 새로운 것을 브랜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바꿔서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어는 60년 브랜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이미 많은 추억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는 아니죠. 그걸 감칠맛 내는 조연으로 키워드를 잡고 컨셉을 잡고 트렌드인 서브 남주 컨셉을 도입시킨 게 좋은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 캠페인을 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자, 60년 된 브랜드를 조연으로 세팅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그러니까 미혼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연이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조연을 하고 싶을까? 자, 더불어 조연의 상징으로 등장해야 될 모델을 모시는 것도 힘들었답니다. 자, 모델 입장에서 자기가 조연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걸 찾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다행히도 클라이언트 분들이 바로 동의해 주셨고 모델을 해주신 김지성 님도 해당 작품의 의미를 잘 이해해주고 흔쾌히 출연해 줬다고 합니다. 뒷얘기인데요. 나무리 대표님이 저희 브랜디드 컨텐츠 수업에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많은 서브남 그때 연락을 했대요. 광고해달라고. 다 턴다운 안 했대요. 내가 왜 서브야? 난 주연이야. 그래서 실제로 나무리 대표님이 김지석 씨한테 편지를 썼대요. 이 콘티를 보냈대요.
우리가 이런 콘티로 이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이 딱인 것 같다. 그때 김치혁 씨가 나왔던 게 드라마가 뭐였냐면 그 드라마 뭐죠? 그 동백꽃 필 무렵. 거기서 정확한 조연이었죠. 그래서 연결이 돼서 김치혁 씨가 직접 이 콘티 정말 재밌다. 서브남으로서 내가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콘티 고치지 마라. 예전에 컨택했던 주요 모델들은 콘티를 고쳐라. 내가 왜 조연이냐.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김지석 씨가 오케이해서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브랜디드 콘텐츠 회사에서는 광고와 브랜디드 콘텐츠를 어떻게 구분할까? 차이가 뭘까를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콘텐츠로 소비하느냐, 매체비에 소비하느냐의 것 같다. 소비자가 자유로 소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브랜드의 가치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린 게 그렇다면 브랜디드 콘텐츠가 브랜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소비자가 자신이 즐기는 콘텐츠로서 광고 영상을 즐기고 콘텐츠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그대로 브랜드에 이어진다면 그 영향력이 가히 어마어마할 거라고 봅니다. 소위 콘텐츠에는 쉽게 생기는 팬심을 브랜드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콘텐츠 소비자들의 굿즈 소비가 제품 소비로 대체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광고는 콘텐츠로, 제품은 소비자가 바라는 굿즈의 형태로 이어지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이요. 이걸 여쭤봤네요. 그렇다면 이 브랜디드 콘텐츠 산업이 향후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냐고 물어봤어요. 대표로서. 그랬더니 광고는 콘텐츠로 광고는 콘텐츠로 제품 소비자가 바라는 굿즈로 이어진 매출이 증대된다면 브랜디드 콘텐츠는 그 어떤 광고보다도 매출과 직결되는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TT 시장이 확장되며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의 콘텐츠 소비 시간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브랜디드 콘텐츠가 그에 향후가는 퀄리티와 재미를 가지게 된다면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더 많은, 더 다양한 시도의 브랜디드 콘텐츠 영상이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발제자로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브랜디드 콘텐츠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브랜디드 콘텐츠 산업의 전망,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혹시 영국 남자 조아씨의 유튜브에 올린 그 불닭볶음면 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보셨죠? 거의 1000만 뷰 이상의 조회가 있는데 전 그걸 보면서 브랜디드 콘텐츠 영상의 임팩트를 알 수 있었어요. 자, 보세요. 그 영상 하나로 전 세계가 불닭볶음면을 알게 됐어요. 경제적 임팩트.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런 라면이 있구나. 어떤 사회 문화적인 임팩트까지 충분히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저는 브랜디드 콘텐츠의 힘일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콘텐츠는 만들어질 거고 우리나라의 사람들 DNA 속에 있는 스토리텔링이 녹여 들어간다면 더 강력한 이런 브랜디드 콘텐츠가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저는 광고, 이 브랜디드 콘텐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브랜디드 콘텐츠 어떤 것 같아요? 한번 계속 발전할까요? 많이 다양해지고 시장이 많이 커지지 않을까.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거 한번 소적으로 4점 넣어봤어요. 자, 문화 콘텐츠 강대국으로 가는 길, 우리는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길 위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은다면 더 어떤 브랜드 콘텐츠라는 산업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토론 시간에 다시 나와서 혹시 궁금한 거 Q&A가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홍익대학교 광고과학부 엄나린이었습니다.